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까지. 근데 어떻게 하면 후회는 좀 덜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실용적인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 들어보셨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선택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엔 아주 실용적인 결정의 틀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와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서 배우는 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네, 우리 인생은 정말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을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의 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좋은 결정은 무조건 완벽한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가진 정보로는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최적의 과정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쓸만한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을 아주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필터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건 문이 하나뿐인 외문인가? 아니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양문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이 결정이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결정은 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문 결정. 이건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아주 힘든 문이에요. 결혼이나 중요한 이직처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건 당연히 아주 천천히 여러 사람이랑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결정의 대부분은 뭐다? 바로 양문 결정입니다. 들어갔다가 아닌데? 싶으면 그냥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이죠. 이런 건 좀 빠르고 가볍게 결정해도 괜찮아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발목을 꽉 잡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녀석이죠. 매몰 비용?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미 써버려서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 시간, 노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낸 표값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끝까지 앉아있는 거. 바로 그 표값이 매몰 비용이고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주식 투자 예시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10,000원에 산 A 주식이 7,000원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잃어버린 3,000원이 바로 매몰 비용이죠. 이럴 때 대부분 본전은 찾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줄문을 확 바꿔야 해요. 이렇게요. 자, 지금 나한테 현금 7,000원이 있다면 과연 이 A 주식을 살까?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B 주식을 살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과거의 손실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래는 당연히 알 수 없죠. 근데 이 알 수 없는 것들도 사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먼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알잖아요. 이렇게 결과의 범위와 확률을 어느 정도 아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불확실성은요. 이건 뭐랄까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처럼요. 뭐가 어떻게 될지, 확률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대비가 불가능해요. 터진 후에 대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리스크는 확률을 아는 게임이니까 보험을 들거나 분산 투자를 하는 식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은 규칙도 모르는 게임이에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게 유연성을 기르고 현금을 확보하는 등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유일한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리스크인지 불확실성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전략적 과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선택은 끝났어요. 그럼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실패 수익이라는 겁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청 비싼 돈 내고 얻은 귀중한 데이터거든요. 중요한 건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수익을 뽑아내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 수익을 아주 체계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검토. 영어로는 AAR, After Action Review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ARR은 이 네 가지 질문이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첫째,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건 뭐였지? 둘째,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지? 셋째, 이 둘 사이에 왜 차이가 생겼을까? 마지막으로 그럼 다음엔 뭘 다르게 해볼까? 어떤 일이든 끝나고 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습관만 들여도 모든 경험이 학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세 번째 단계? 분석입니다. 여기서 자꾸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서로 비난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AIR을 더 잘하기 위한 팁 몇 가지를 드릴게요. 일이 다 끝나고 기억에 의존하면 왜곡이 생기기 쉬워요. 네,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는 습관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팀에게 정말 솔직해져야 하고요. 결국 이 AAR이 하는 과정은요, 실패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배움이라는 값진 이익으로 바꿔주는 뭐랄까 연금술 같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실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어떤 귀중한 실패 수익을 얻으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자산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